프레일리 대수학 강의 17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팩터 그룹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해보고 오늘의 목표는 팩터 그룹이 언제 제대로 정의가 되는지 조건들을 살펴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예들 좀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혹시 여유가 있으면 팩터 그룹이라는 걸 왜 생각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정리해 보죠. 서브 그룹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가 팩터 그룹들, 그러니까 레프트 코셋들을 다 모아놔요. 그래서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연산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그래서 그룹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생긴 레프트 코셋과 이렇게 생긴 레프트 코셋의 연산을 A, B를 떼서 먼저 연산을 하고 걔를 가지고 레프트 코셋을 만든 걸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문제가 뭐냐? well defined. 이것 때문에 그룹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연산에 대해서 결합 법칙, 항등원, 역원 다 되는데 이 연산이 잘 정의됐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라 그랬었어요? 네, 이렇게 어떤 그룹이 있고 서브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요. 레프트 코셋들이 파티션을 줍니다. 파티션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라그랑제 정리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어떻게 생긴 집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한 덩어리들,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이런 덩어리도 있고 또 이런 덩어리도 있고, 뭐 항등원 자기 자신도 있고, 뭐 여기서는 이렇게 그 4개겠죠. 뭐 일반적으로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덩어리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레프트 코셋들의 집합이라고 불러요. 얘네들 하나하나의 부분 집합들이 다 레프트 코셋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연산을 정의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 부분 집합과 이 부분 집합의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분 집합과 이렇게 생긴 부분 집합을 연산을 하고 싶어요. 이 분홍색 집합과 이 주황색 집합을 연산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연산하기로 했습니까? 네, 이 분홍색 레프트 코셋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만든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H의 왼쪽에 A를 연산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H의 왼쪽에 A를 연산해서 만든 거였다면, 얘가 만약에 H의 왼쪽에 A를 연산해서 이 레프트 코셋을 만든 거였다면, 그리고 이 주황색은 B를 연산해서 만든 거였다면, 주황색은 B를 연산해서 만든 거였다면 어떻게 정의를 하기로 해요? A와 B를 먼저 연산을 하고 걔를 가지고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라. 그럼 예를 들어서 A, B 연산한 게 여기 있다고 해보죠. 여기에 A가 있었고 여기가 B에 있었고, 만약에 A, B가 여기에 있었다면 요 레프트 코셋으로 정의하라는 거예요. 요 녀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이 레프트 코셋으로 정의를 해라. 이게 우리 정의였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었으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어진 레프트 코셋, 그 부분 집합을 만드는 방식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를 봤듯이 A를 연산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원소를 연산해서도 똑같은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를 A를 연산해서 만든 게 아니라 A'을 연산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A'이 요 같은 집합 안에 들어있었으면.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주황색 레프트 코셋도 B를 왼쪽에 연산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B'이라는 또 다른 원소를 연산해서도 똑같은 레프트 코셋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예, 여기 있습니다. H에 얘를 연산해서도 또는 얘를 연산해서도 같은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네, 여기는 똑같은 걸 얘로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거를 얘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쪽 위쪽으로 가볼게요. 칸이 모자르네. 글씨를 너무 대충 낭비해서 썼네. 예. 위쪽으로 가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A'과 B'을 가지고 레프트 코셋을 만들었다면 정의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A'과 B'을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걔를 가지고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밑에도 정의처럼 한 거고 위에처럼 정의처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정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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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대로. 그런데 앞서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둘이 다른 레프트 코셋이 되는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웰디파인드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웰디파인드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어진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달라지더라도 주어진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달라지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같은 레프트 코셋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연산의 정의 여기 있습니다. 정의대로 계산한 결과가 항상 일정해야겠죠.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달라져도 정의에 따른 계산 결과는 같은 레프트 코셋을 줘야 우리가 레프트 코셋, 이 덩어리들끼리의 연산을 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느냐?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지 체크를 해줘야 그래야 이 연산이 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웰디파인드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정의하고 나면 항상 기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뭐 맵을 정의하건 뭐 어떤 집합을 정의하건 무언가를 정의라는 걸 했으면 무조건 일단 웰디파인드? 하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우리 맥락에서 웰디파인드가 무엇을 뜻하는지 체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저절로 웰디파인드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그 과정을 무조건 거치셔야 돼요. 버릇처럼. 그래서 일단 레프트 코셋을 가지고 다룰 때 웰디파인드는 이런 문제입니다. 주어진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달라져도 결과가 같으냐. 그래서 뭐 좀 더 이름을 좀 더 멋지게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요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내는 요 원소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표원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representative. 레스가 아니라 representative.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 레프트 코셋을 만들고 싶으면 거기서 원소 하나 끄집어 와서 H에다 연산해 주면 됩니다.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원소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원소 아무거나 하나 끄집어내서 H에다 연산해 주면 걔를 포함하고 있는 그 레프트 코셋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레프트 코셋에 있는 원소 하나 끄집어낸 거 걔를 H에다 연산해서 그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내는 것. 그때 끄집어낸 그 원소를 우리가 대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웰디파인드 파트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박스는 뭐라고 또 달리 이야기할 수 있냐면 대표원이 바뀌어도 결과가 같으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낸 대표원이 바뀌었어요. 분홍색 레프트 코셋을 만드는 그 다음에 주황색 레프트 코셋을 만드는 대표원도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한 결과 여기선 이렇게 계산했고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대표원이 바뀌어도 계산한 결과는 같으냐? 그러니까 얘를 체크하라. 그러니까 대표원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게 결과가 일정한가?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프트 코셋을 다룰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무언가 이론을 전개할 수가 없으니까 그 레프트 코셋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대표원을 뽑아서 무언가 계산을 하게 돼요. 여기서도 이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A를 뽑아서
여기서도 그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그 앞에 붙어 있는 b를 뽑아서 그 대표원끼리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프트 컷셋을 다룰 때 웨인 디파인드는 보통 언제 어떤 상황에서 등장을 하냐면 대표원을 선택하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대표원을 달리 선택해도 우리가 하려는 계산이 항상 일정한 결과를 내주느냐, 그거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 반복적으로 볼 테니까 그때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웰디파인드가 무슨 뜻인지 빨간색 박스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고 났으면 이제부터는 뭐 대표원이니 뭐니니 뭐 모든 어려운 이야기 다 버리고 이 빨간색 박스가 언제 성립하는지, 빨간색 박스가 성립하게 될 조건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었다는 건 우리 앞에서 발례를 봤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 어떤 조건을 찾아서 뭐 그게 무엇에 대한 조건이든 간에 뭐 그룹 H에 대한 조건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그룹 G에 대한 조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또 다른 이상한 조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조건이라는 걸 찾아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항상 이렇게 되도록 그런 조건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보통 충분 조건도 좋고 필요 조건은 그 다음으로 좋고 가장 좋은 거는 필요 충분 조건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 조건이 이해하기 쉬우면 더 좋겠습니다. 조건이라고 해서 요 똑같은 걸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동어 반복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계산하기 쉬운, 체크하기 쉬운 조건이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쪽으로 넘겨가죠. 어떤 조건을 찾고 싶어요? 어떤 조건을 찾고 싶습니까? 빨간 박스. 만약에 대표원이 바뀌더라도 결과는 똑같게 대표원끼리 계산해서 만들어낸 결과들은 같아지는 요런 게 만족하는 요게 성립하게 하는 그런 조건을 찾고 싶습니다. 미리 답을 이야기하자면요. 이게 이제 조건인데 이른바 H가 이 G 안에서 그냥 서브그룹이면 안 되고요. 이른바 노말 서브그룹이라는 거면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예. 아이고, 제 얼굴에 가렸네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조건을 간단하게 노말이라는 말로 퉁친 거니까 저 노말의 이제 정의가 저 조건을 찾는 과정 중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요 한 칸 안에 한 페이지 안에 다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ABH랑 AB로 만들어지는 레프트 코셋과 A', B'으로 만들어지는 레프트 코셋이 같아지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조건 아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두 개의 레프트 코셋이 언제 같아지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거는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XH라는 레프트 코셋과 YH라는 레프트 코셋이 언제 같아지느냐?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뭐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쉬운 방법은 뭐냐면 Y 인버스를 왼쪽에다 연산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Y 인버스랑 Y랑 짝지어지니까 항등원 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Y 인버스 XH가 H랑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는 얘는 뭐랑 동치냐면 Y 인버스 X가 H에 들어간다. 요거까지는 얻으실 수 있겠죠. 왜? 여기 항등원이 있으니까 항등원하고 연산한 거는 YX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게 H랑 같아야 되니까 H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지만 뭐 이것도 Y 인버스 X가 H에 들어간데 이것도 뭔가 우리가 식이 있어요. 등식 같은 게 있어요. 뭐뭐는 뭐 이렇게 등호가 있어야 계산을 할 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있는 형태로 바꿔보면 Y 인버스 X가 어떻게 돼요? H꼴이다. 그래서 H는 어떤 H에 있는 어떤 원소다. 이렇게 풀어서 쓰면 뭔가 등호가 생기니까 뭐 역원이 있어서 보기가 싫으시면 Y를 왼쪽에다 다 연산해 주면 되죠. 예, 그러면 X는
YH 꼴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 그래요? 요 안에 X가 들어있잖아요. 예, 요 안에 X가 들어있죠. 왜냐면은 H는 서브그룹이니까 2가 있으니까 이 X가 YH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X가 Y 곱하기 H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게 여기서도 요거까지는 당연한데 그쵸? 근데 여기서도 요 부분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그게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외우시던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동체 명제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갖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얘 동체 명제가 뭐예요? A, B 프라임을 그러니까 A, B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YH A 프라임, B 프라임, H 썸 H 예. H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에 대해서 A, B가 이렇게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웰디파인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조건으로 가봅시다.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요 두 개예요. 그럼 이것도 앞서와 같이 해야 할 일하고 똑같이 두 개의 레프트코셋이 같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는 A 프라임 H, B는 B 프라임. 여기도 H라고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쓸까요? 뭐 H1, H2 뭐 이렇게 첨자를 붙여도 좋고요. 첨자 많이 붙이기 시작하면 정신 없으니까 K라고 하겠습니다. H랑 K는 어떤 H 안에 들어있는 녀석.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럼 이 조건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발레를 이미 지난 강의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밑줄에서 빨간색 밑줄까지 오려면 뭔가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 조건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이냐. 한번 해봅시다.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 안 되는 부분을 뛰어넘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조건 하나를 추가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A 곱하기 B가 이런 꼴로 생겼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A랑 B를 한번 연산을 해보죠. 여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으로부터 A랑 B를 연산을 해보면 A 프라임 H, B 프라임 K 이런 꼴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까지는 파란색에서부터 얻어지는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하는 바는 얘가 A 프라임, B 프라임 여기도 H라고 또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H, I, J, K, L, L이라고. 예. 아이고 H가 겹치면 안 되니까 L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워졌네.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꼴이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A 프라임, H, B 프라임, K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A 프라임은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H, B 프라임, K가 B 프라임 L 꼴이냐? 여기서 HKL은 K는 주어져 있고요. 이랬을 때 이렇게 되는 L을 찾을 수 있느냐? 같은 말이죠. A 프라임이 똑같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K랑 L은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H 안에 있는 어떤 원소니까 K랑 L도 한쪽으로 몰아볼까요? 둘 다 H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H, B 프라임 한 개 B 프라임 L, K 인버스냐 K 인버스로 오른쪽에다 연산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L, K 인버스도 결국엔 K에 있는 거니까 더 식을 간단하게 해보면 H, B 프라임 한 개 B 프라임, H 뭐 어떤 프라임 이런 꼴이냐.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요 보라색이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랑 비슷해요. HB'이랑 순서를 바꾸었을 때 B' 다시 H가 되면 좋겠지만 뭐 그건 가완군일 때나 그 아벨리안 그룹일 때나 일어나는 일이니까 HB' 계산한 게 B' 어떤 또 다른 H' 꼴로 생겼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항상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아벨리안 그룹에서야 당연히 되겠지만 그럼 아벨리안 그룹에서는 웰디파인드가 항상 된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하고 아벨리안 그룹이 아니면 항상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앞에 우리 발레 잡았던 거 있었잖아요. 웰디파인드가 안 되는 예 거기에서 실제로 이게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가 아니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얘를 조건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조건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조건을 추가해보죠. 조건을 어떻게 추가할 것이냐. 분홍 보라색이었으니까 보라색으로 모든 B'이라는 게 뭐 꼭 B'일 필요는 없죠. 예, G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H, X 한 개, X, H'이 되도록 그리고 H도 뭐든 상관없잖아요. 모든 H에 대해서 HX 한 개, X, H'이 되도록 포섬 H', G에 H에 있는 얘를 조건이라고 해서 넣어주면 될 거예요. 우리가 딱 원하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예. 여기서 H랑 H'은 뭐든 상관없어요. X랑 자리를 바꿨을 때 H의 모양이 조금 바뀌면서 자리가 바뀌어질 수 있으면 그러면 OK입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모양이 좀 보기가 좋진 않죠? 우리가 뭔가 좀 이해하기 쉽게 보기 좋게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라색 박스를 조건으로 추가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새로운 조건입니다. 앞에 강의에서 들었던 발레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 그룹 H가. 그러니까 H가 뭔가 특별해야 돼요. H 안에 있는 원소 H'들이 좀 특별해서 바깥에 있는 원소랑 자리 바꿈 거의 커뮤트 비슷하게 아벨리안 그룹 비슷하게 바깥에 어떤 원소 X가 있더라도 자리를 바꾸었을 때 자리가 바꿔지게끔 하는 원소 H' H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H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H가 이런 특별한 성질을 만족하도록 안에 원소들을 좀 적당히 잘 갖고 있어야 H' 같은 걸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H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럼 모양이 좀 별로 보기가 좋지 않은데 쟤를 좀 보기 좋게 써볼게요. 자, 체크해 보세요. 얘는 뭐랑 동치냐 정확하게. 이른바 보시면은 요 X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녀석이었잖아요. 요 X는 그쵸? 그러면 H의 왼쪽에다 곱한 것과 오른쪽에 곱한 게 서로 같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H랑 H'은 좀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걔를 좀 더 멋지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의 왼쪽에 X를 곱한 요게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에 해당하죠. 오른쪽에다 곱한 건 뭐예요? 오른쪽에 곱한 건 요거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 두 개가 같아지는 H와 H'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둘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X를 뭘로 선택하든 상관없이.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H의 레프트 코셋과 H의 같은 원소의 라이트 코셋이 서로 같아지는 그런 특별한 성질을 만족하는 부분군, 서브그룹에 대해서 연산이 웰디파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하기를 여기다 정의를 하나 써놓을게요. 빨간색이었으니까 여기다 빨간색으로 데피니션까지 써보겠습니다. 어떤 서브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H를 노말하다고 부를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노말 서브그룹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부르느냐? 방금 전 저 빨간색 박스가 성립할 때 같은 원소의 레프트 코셋과 같은 원소의 라이트 코셋이 항상 같아질 때 G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X의 레프트 코셋과 X의 라이트 코셋이 항상 같아질 때 그때 노멀 서브그룹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노멀 서브그룹이면 네, 그러면은 우리 웰 디파인드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연산이. 그래서 노멀 조건 때문에 요 조건을 추가했기 때문에 요게 웰 디파인드가 되죠. 항상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해야 될 조건은 노멀 서브그룹이다. 이런 조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리해보죠. 서브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때와 똑같이 레프트 코셋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연산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이 레프트 코셋들의 집합에다가 좀 더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이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에다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정의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정의하느냐? 대표원을 뽑아서 그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A들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대표원 선택을 해서 대표원끼리 결판을 보는 거죠. A랑 B가 연산을 해서 결판을 보고 그걸 가지고 레프트 코셋을 만드는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 책에서 이제 나옵니다. 시어림 14.4 시어림입니다.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잘 정리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H가 G의 노멀 서브그룹이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 하나를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멀 서브그룹이 되면 우리 앞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14.5 코를 누리고요. 한꺼번에 다 뭉쳐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노멀 서브그룹일 때 G의 노멀 서브그룹일 때 그러면 저 레프트 코셋들을 다 모아놓은 저 집합이 그룹이 되죠. 레프트 코셋들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은 그룹이 됩니다. 어떤 연산에 대해서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게 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웰 디파인드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노멀이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거 매번 이렇게 레프트 코셋들 다 모아놓은 집합 뭐 이렇게 말하기 길죠. 그럼 정의를 하겠습니다. 쟤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앞으로 G를 H로 나눈 것처럼 나눗셈 기호를 차용해서 이렇게 쓸 거고요. 얘가 이 레프트 코셋들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집합이 아니죠. 그룹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 팩터 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of H 인치 G에서 H의 팩터 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보통 쿼션트라는 표현을 대수학에서는 훨씬 더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팩터 그룹이라는 단어가 고전적으로 오랫동안 써왔던 단어라서 그룹에 한해서는 팩터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기본 5종 세트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강의에서 기본 5종 세트 중에 이게 아마 4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기본 5종 세트에서는 쿼션트 무언가, 쿼션트 무언가, 뭐 링을 배웠으면 쿼션트 링, 벡터 스페이스를 배웠으면 쿼션트 벡터 스페이스. 그 쿼션트라는 단어를 더 자주 쓰는데 그룹에 한정해서는 벡터 그룹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뭐 잉여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잉여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뭐 난윈군, 나뉘어진 군 뭐 이렇게 표현해서도 좋습니다. 근데 표준 용어는 잉여군이라고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머지 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아직 확정된 표준적인 번역어가, 유명한 번역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벡터 그룹, 노멀 서브그룹으로 쿼션트해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팩터 그룹에 대해서 다 못 끝냈네요. 다음 강의에서는 팩터 그룹의 구체적인 계산들 좀 많이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팩터 계산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런 팩터 그룹을 왜 하는 거지? 예, 뭐 처음 시작은 커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커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걸 흉내내자고 했던 건데, 사실은 팩터 그룹을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팩터 그룹을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예들의 팩터 그룹을 계산하는 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